계약의 무효, 취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효다라는 표현입니다. 무효의 의미가 뭐냐? 무효의 의미. 무효 그러면은 효력이 없다죠.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인데,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권리를 얻는다. 그것이 법의 효과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그랬더니 이 계약의 효과는 매도인 갑은 돈을 얻고 물건을 내놓고, 매수인 을은, 잘 보십시오. 매수인 을은 금전을 내놓고 권리를 얻고, 매도인 갑은 금전을 얻고 권리를 내놓고. 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의욕했던 효과죠. 이 효과를 그들이 의욕한 것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해 하고 어떻게 하느냐?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욕을 했는데 이것들을 법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왜? 계약한 내용이 뭐냐? 마약이었더라. 이 마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고 팔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의욕을 했어. 마약 팔 테니 마약에 대한 내 마약을 네한테 줄 거니 네 돈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마약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해를 안 했어. 그러니까 마약은 건네줬는데 돈을 주려다가 덜미가 딱 잡힌 거야. 돈을 못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들이 의욕했던 건 돈 받는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주라고 요구하니까 매수인은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마약 팔았는데 마약 대금 안 줍니다. 이게 호소를 하면 법이 협조를 해주겠냐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죠. 이걸 무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에 대해서 법이 협조를 해주냐 안 해주냐를 놓고, 효과가 없다, 법이 협조를 안 한다, 이걸 무효다. 그렇다면 무효의 의미는 뭐냐? 당사자가 의욕한 거, 의욕. 이 의욕에 대하여 법이 협력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된다? 무효. 법이 협력을 해주겠다. 그러면요, 무효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계약의 무효. 제가 이렇게 썼죠?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있죠?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있는 행위를 뭐라 불렀어요? 법률행위 불렀죠. 그럼 여러분 교과서는 그래서 제목이 법률행위의 무효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률행위의 취소. 이 말을 길게 하셔야 돼요. 그냥 무효, 그냥 취소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요.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가 들어있고 그 의혹에 대하여 법이 협력을 해주면 유효, 협력 안 해주면 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효의 종류를 보면은요, 무효의 종류를 보면, 이건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의 종류를 보면 한 번 무효가 되면 법이 일단 처음 무효가 됐으면은 법은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적지 마시고, 적을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무효는 이 사람한테는 무효, 이 사람한테는 유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무효예요. 그래서 이 무효를 이른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혹이 잘못됐고 이 사회 질서에 어긋났으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법이 협조해 주겠니? 저것도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걸 당연무효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무효의 이것들이 원칙이라면 이 원칙과 관련돼서 일정한 예외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들어보는 거 보셨죠? A외 없는 원칙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관한 A외가 확정적 무효와 관련돼서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법이 일단은 무효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니네들이 이 요건만 갖추어주면 그때는 법이 협조해 줄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무효들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에요. 어느 대상 토지가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니까 국가가 그 대상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려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던 강의 초반에 사법적 거래와 공법적 규제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들끼리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가 내 땅 놓고 내가 거래하는데 그 자유를 계속 풀어놓게 되면 전체 사회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니까. 그 전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법이라는 국가가 나서서 니네들 거래하는 건 좋은데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조금 봐야 되겠어. 그런 입장에서 규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제의 내용 중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려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게 됐을 때는 니네들 거래를 협조해 주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 협조를 못 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땅을 사고 팔고 했는데 그들의 의욕은 사고 팔고죠. 토지에 대해서. 그들의 의욕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면 유효, 협조 안 해주면 무효가 되는데 법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일단 협조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협조해 줄 겁니까? 허가를 받아와. 허가를 받아오면 협조해 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협조 안 해. 그럼 끝까지 협조를 안 하는 건데 이건 허가만 받아오면 협조를 한다. 그러므로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지만 이건 일단 무효이나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무효.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나중에 여러분과 무효 취소에 대한 정규 강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1순위예요. 판례가. 여긴 판례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이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라고 그랬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공부했던 내용 떠올려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을 을이 무단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지 앞으로 서류를 넘겨놓은 다음에 애가 병에게 팔았다. 근데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 썼단 말이에요. 그냥 공문을 했고. 근데 그것을 무효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법은 네의 소유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의 소유자의 의혹을 협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죠 이거? 무효. 네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처분할 수는 없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역시 무효다. 그러니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통정의 표시, 양자 사이에서 통정에서 가짜 매매를 해서 이 가짜 매수인, 가짜 매도인을 만들어 놓고 을에게 넘겼더라.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 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도는 팔 생각이 없고 애도 살 생각 없고 그렇다고 증여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몰래 재산만 은닉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권리를 이전시킬 의사가 없다, 이전받을 의사가 없으므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로 된 이 등기는 무효다. 가 되는 거예요. 통정명 허위 표시보다는 내심 의사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갑은 언제든지 을 보고 야, 네 이름은 됐지만 내 거야. 주라 할 수 있겠죠.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을로부터 병이 샀는데 병이 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이 병은 당사자 아닌 삼자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저러한 통정의 표시를 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배웠잖아요. 그 무효를 가지고 얘한테는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다 무효는 무효지만 그러니 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던 이 무효를
특정한 사람에게는 주장을 못하게 막더라고 말이에요. 법은 때때로. 그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불러요. 당연 무효란 뭐냐? 아까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하게 돼버리면 사회가 혼란할 때도 있어요. 뭐냐? 대표적으로 회사. 회사를 설립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와 관련돼서 잘못된 절차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회사의 설립이나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이 가서 무효라고 주장해야지. 그렇죠? 주장해야지. 아무런 관계없는 지나가던 사람이 저 회사 잘못됐어. 저 절차 무효야라고 소송을 건다는 회사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효들은 반드시 재판으로만 주장하게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그 재판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무효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재판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우다가 말로 하다가 야 그건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로지 재판에서만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무효도 있습니다. 그걸 재판상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재판상 무효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재판상 무효는 대부분 어디에가 있냐면 가족관계에 관련 법률에가 친족 상속이라는 가족관계에 관한 법에가 재판상 무효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건 우리는 재산거래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안 배워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써져 있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의미만 느끼면 돼요. 이제 자 의미를 느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무효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무효는 그렇죠. 끝까지 무효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뭐다?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칙을 먼저 공부해 놓고 나서 근데 때때로 중간에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걸 뭐라 불러요? 유동적 무효. 때때로 누구에게나 주장을 하는 무효가 원칙이지만 가끔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장을 못할 경우가 있더라. 그럴 때 여러분 떠올릴 단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무효가 있다면은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외우지 말고 제 말처럼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 다음에 중간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 불러요? 유동적 무효. 중간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걸 이건 뭐라 불러? 유동적 무효.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 주장이 안 되는 것 그걸 뭐라 불러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중간에 끝까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간에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 특정한 사람, 특정한 3자에게 무효 주장을 못해. 이걸 뭐라 불러요? 상대적 무효.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유동적 무효가요, 어떤 상태냐면요, 청안역에서 딱 쓴 다음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서울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고민하는 그 상태, 마음이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적이다. 그럴 때 유동한다 그래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원래의 의미는 교과서의 의미가 아닌 우리 일상의 언어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걸 유동이라고 말하지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법률에서 말한 유동적 무효는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가 있는데 허가를 딱 받으면 다른 쪽으로 확 바뀌는 걸 말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침에 학원을 딱 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시는 분 딱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만약에 오셨을 때 그건 깜깜한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어. 한밤에 들어가면 썰렁하니
불이 꺼져 있다. 이 꺼진 상태를 무효라고 봐보세요. 꺼진 상태를. 그래서 스위치를 이렇게 더듬어요. 불 켜려고. 더듬어서 한참 더듬다가 딱 보니까 아 맞아 우리 집에는 전기 안 들어오지. 그럼 끝까지 불 안 들어오죠. 그게 확정적 무효예요. 근데 막 더듬다가 스위치를 딱 발견했어.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불이 환해져 버리죠. 그럼 환해지는 걸 유효라고 생각하면 스위치를 켜는 것을 허가예요. 허가. 일단은 무효였다가 스위치를 탁 켜는 작업 순간에 졸제 갑자기 환해져 버린다.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깜빡깜빡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깜깜했다가 확 켜진 상태. 이걸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나중에 이제 무효에서 차분히 하나씩 배울 겁니다. 다시요. 이런 무효의 종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법전에 있는 무효의 종류, 법률상, 법정상 있는 무효의 종류를 보면 이건 이론상 무효의 종류의 모습이고 법전상의 무효의 종류의 모습이면 일부 무효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비교되는 게 전부 무효예요. 일부 무효다 그러면은 전체 계약 중에 일부만 무효예요. 전체 계약 중에 일부만 무효다. 전부 무효라는 것은 전체 계약 전부가 무효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부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 개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규 강의 때 여기에 대해서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느낌만 갖자고요. 일부와 전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이 새 와이셔츠나 하얀 그 블라우스를 새 걸 사서 입으셨어요. 입었습니다. 깨끗하죠. 그럴 때는 이게 뭐 먼지라든가 묻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죠. 근데 앞에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학원에 오셨는데 앞에 사람이 볼펜이 안 나온다고 볼펜을 탁 터는 거야. 잉크가 한 방울이 딱 튀었네.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바로 말하십니까? 이 옷 잉크팀 아이고 이 옷 요만큼만 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 다 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일부가 무효면 계약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무효야. 그러면 이 계약 다 무효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다. 그럼 우리 느낌에가 그건 전부 무효야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 거죠. 방금 내가 잉크 튄 거 옷 다 버렸어 이거요. 근데 잉크가 딱 튀었더니 이만큼의 꽃무늬를 딱 넣어가지고 옷이 새로운 옷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야 그거 괜찮아 그쪽만 더러워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분 빼고도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야 그건 놔두고 다른 거 가져가자 이렇게요. 사람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두부를 먹어. 두부 달걀 한 판 30개 들어있는 거. 자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원칙을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두부를 한 몰로 사왔습니다. 두부는 물론 칼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자를 수 있는 거지만 두부를 사와서 봤더니 이 부분이 시큼합니다. 딱 냄새 맡아보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칼로 쫙 잘라서 나머지만 드실 분. 안 그러죠? 다 버리죠? 근데 이 달걀 같은 거 30개를 한 판을 사왔는데 첫 판을 딱 해서 딱 깼더니 달걀에서 썩은 냄새가 팍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개 다 버리실 분. 그건 또 아니죠. 썩어 있는 것만 버리고, 물론 그 다음 달걀 빼서 탁 깼더니 괜찮아. 그럼 매번 깰 때마다 좀 찝찝은 하지만 다 버리진 않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일부무효면 이것처럼 전부를 버리지만, 만약 나머지 것, 무효 아닌 나머지 것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한 전제가 있다면 이 무효 아닌 나머지 무효 아닌 부분은 뭐가 될까요? 유효가 되겠죠. 이게 일부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무효의 법리는 원칙은 전부가 무효야. 근데 만약에 무효 아닌 부분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정을 외우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자꾸 보시다 보면 외워져요. 자꾸 보시다 보면 외워지는데, 외워지기 전 단계에 느낌을 가져보는 겁니다. 느낌을. 일반적으로는 두부 같은 것, 한 뭉덩이로 돼 있는 것, 그의 한쪽 부분이 썩어 있으면은 잘라서 지신 분들은 없더라. 다 버리더라. 나 개별 낱개로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일부분이 썩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썩은 부분만 덜어내고 나머지 것 가지고 하더라. 그걸 생각해보면 계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계약도 원래는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만들 거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봤더니 그 부분 빼고서도 나머지 갖고 계약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투피스를 샀습니다. 투피스를 샀는데 사실은 위에 옷이 너무 이뻐서 밑에 치마가 딸려있는 투피스인데 치마는 조금 별로였는데 위에 옷이 너무 이뻐서 한 벌을 샀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치마가 아주 질이 안 좋고 엉망이네. 그러면 가지고 와서 마음이 갈등이 오죠. 투피스에서 위에 옷은 꼭 갖고 싶은데 이건 그냥 없애고 싶어. 가서 마침 봤더니 이거 안 좋으니까 이건 바꿔주겠다, 또 이건 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옷만 사기로 하고 밑에 건 환불합시다. 될 수 있죠? 이게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야.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위아래가 다 좋았는데 쪼갤 수 있었는데 밑에 치마가 좀 안 좋다. 근데 많이 안 좋더라는 거야. 그럼 위에 옷까지 다 반납해버리죠. 이게 전부가 무효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이게 수없이 벌어져요. 수없이.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만약에 나머지 것 가지고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으면은 그 나머지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효인데 이 무효인 행위를 전환시키는 법이 있어요. 전환을 시킵니다. 무효인 행위를 전환시킨다는 말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무효인 행위를 유효인 행위로 전환을 시키냐? 그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아까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무효를 유효로 전환을 못 시켜요. 특별한 경우만, 법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만 유동적 무효가 있지, 당사자의 마음대로 원래 무효였던 것을 유효로 못 돌린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거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대표적인 게 부첩계약. 반사쟁이로서 무효인데 갑과 을 사이에서 부부입니다. 이건 정식 부부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남자가 로맨티스트여서 병이라는 사람 여인과 부첩관계, 이른바 첩살이 하는 그런 부첩관계를 맺었다고 봅시다. 이 둘 사이에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요. 넘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부부야. 마음 먹고 나중에 이 을이란 자가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을이 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내 남편이 좋아. 그래서 당신을 내 동생으로 임명하노라.
그러면서 그냥 둘이 한 남자의 부부로 살아. 두 여자가.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까요? 그들끼리는 모르지만 사회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상호간에는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전환을 원래는 못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가끔씩, 아니 유효인 행위로 전환을 못 시키는데 가끔씩 무효인 행위를 다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행동으로.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부부였는데 이 사람 남편, 부인이었어요.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집 대문 앞에 업동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잘 키워달라고 쪽지 꼽아가지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자기들에게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립니다. 이걸 입적시킨다고 표현하죠. 사실 친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무효예요. 무효. 친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고 난 사이에 이 둘 사이에 B라는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이건 이제 친자예요. 기다려왔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친자인데 이건 이제 딸아이고 이건 남자애였습니다. 세월이 쭉 지나가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남았겠죠. 그래서 상속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비밀은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 이걸 알게 됩니다. 누가? B가. 그래서 B라는 여동생이 어머니와 지금까지 오빠로 불러왔다는 사람을 상대로 친자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내요. 이게 친자관계 전부 확인해 소송이란 긴 이름의 소송인데 확인해 보니까 DNA 검사해 보니까 아니란 거 나오겠죠.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들이 아니네. 친자식이 아니니까 아들이 아니다. 그럼 상속은 누가 받아요? B만 받겠죠. B하고 엄마하고만. 그 목적으로 소송을 냈어요. 냈는데 이제 판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판사가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친자식이 아닌데 친자녀로 호적에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을 하죠. 나한테는 하늘이 준 아들이고 호적에 이렇게 올린 것은 소위 말로 업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알려지면 우리나라 사회는 편견이 많은 사회입니다. 편견이. 인간성이 더러워도 서울대학교 나오면은 위대해 보이고, 그렇죠. 망난이라도 좋다. 서울대만 가라. 이것이 우리의 교육 방법이잖아요. 왜? 서울대를 못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또 장애가 있으면은 뭔가 좀 이상해. 기분 나빠. 이런 게 한국 사회란 말이에요. 한국은 편견이 있는 사회죠. 그러니 지 엄마, 지 애비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은혜한 자가 친자로 올렸다.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또 얘한테도 그러죠. 너 언제 엄마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냐? 그랬더니 16살 이후에 혈액형 검사해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판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갑과 을한테 판사가 친자가 아닌 자를 친자로 올리는 것이 무효라는 것을 말해줘서 그들이 알았더라면, 무효란 걸 알았더라면 그래도 자식으로 안 삼았을까요? 그래도 자식으로는 삼았겠죠. 자기 원 의도는 자식이었으니까. 그랬으면은 적어도 양자로는 입적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사 혼자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판사 혼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자가 아닌 자를 친자로 입적한 것은 무효이나 그들의 내심의 의사를 미루어 생각해 봤더니 양자로서의 효력은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친자 아닌 자를 친자로 유효로 만들진 않죠. 근데 친자 아닌 자를 뭘로 만들어요? 양자로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러한 형태를 무효행위를 전환시킨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보십시오. 자, 카메라에. 무효행위를 유효행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일 때는 무효 맞아. 근데 속에 들어있는 어떤 행동을 보니까 이 행동은 유효인, 속에 있는 유효인 다른 행위가 있어. 그러니 이 껍질은 까서 버리고 이 속에 있는 다른 것만 가져다가 효과를 준다고 말해요. 우리 천안에 이런 거 있죠. 우리 천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안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람한테 야 천안 가면 뭐 있냐 하고 물어보면 뭐가 있어요? 호도 과자. 네. 호도가 이러잖아요. 겉으로 볼 땐 복숭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복숭아나 약간 큰 자두만큼 생겼다. 근데 호두 겉에 있는 거 먹어요? 호두 열매 보셨어요? 겉에 있는 건 못 먹잖아요. 복숭아가 다르잖아요. 복숭아는 겉에 있는 과육을 먹고 속에 씨를 버리지만 호두는 어때요? 겉에 있는 건 까서 버리고 씨만 빼서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호두하고 비슷하잖아요. 겉에 있는 것은 까서 버려. 그리고 속에 있는 것만 뽑아. 이러한 작업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친자가 아닌 자의 친자임을 알았더라면 양자로는 삼았겠지요? 라는 가상적 생각을 해요. 가상적 생각을 해서 이 행동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적 생각을 제가 여러분 사이에 많이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자가 아닌 오빠와 이 딸 B 사이에서 소송이 붙어서 소송 붙기 전에 저것 때문에 싸우는데 공인중개사 강사인 명유진이가 가서 이 딸 B한테 이러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딸 B한테 어이 처자 엄마 생각을 해봐. 오빠 생각을 하고 엄마가 이것이 무효람을 알았더라면 양자는 삼지 않았겠어? 라고 공인중개사 강사가 이 명유진이가 말하면은 B가 그렇지요 하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니는 빠져라. 네가 뭐가 있다고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판사 명유진이가 이 말을 하면 어떨까요? 불만이 있어도 꾹 참는 거예요. 바로 이 가상적 의사를 판단하는 사람은 법원이에요. 일반인은 판단 못해요. 왜 그럴까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권위가 있어요. 아마도 그랬겠죠라는 것.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기억합시다. 무효인 행위를 전환시키면 유효가 되어 새로운 행동이 돼요. 그렇죠. 새로운 행동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끝까지 무효인 거예요. 그걸 새로운 행위로 전환시키는 수는 있어도 그걸 유효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효 정리해 봅시다. 무효란 당사자가 의혹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법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걸 무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무효의 원칙은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당사자의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것은 누구나 주장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약간의 예외들은 있더라. 예외 몇 가지 생각해 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무효와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일부 무효, 옷 한 방울에 잉크가 튀면 다 버렸네 떠올리셔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그 부분 잘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쓰겠다 그런다면은요 유효인 나머지 부분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죠.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할 수도 있다. 무효행위 전환시키는 것. 원래 겉으로 보이는 건 무효다. 근데 만약에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없었다면, 무효 부분 말고 다른 행위, 즉 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속에 들어있는 다른 행위를 했겠지요 라는 판단이 있으면 겉에 있는 무효는 던져버리고 속에 있는 새로운 행위로서 효과를 주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법전에가 써져 있습니다. 137조 8조 한정입니다. 그걸 정규 강의 때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제도의 의미들을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이것과 비교하는 취소라는 것과 해제라는 걸 비교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서 야, 그 계약 취소해 이럴 때가 있고 없던 것을 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말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취소, 없던 것 두 가지. 한번 쉬었다가 봅시다.